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정 호종이는 서당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정이 무슨 글 공부냐고요? 호종이는 천출임에도 매우 영특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서당 훈장, 김학봉이 호종이를 거두어 글 공부를 시켰지요. 김훈장은 수염을 쓸며 호종이를 기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호종아, 오늘도 해가 뜨기 전부터 와 있었구나. 스승님, 이제 서체은 닳도록 읽었습니다. 다음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모든 책을 다 읽어버렸다. 하여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운 셈이다. 호종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인 책을 손가락으로 쓸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주제 넘은 말인 것은 압니다만 이렇게 백날 책만 읽는 것은 어째 허무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김훈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자를 향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지요. 너의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이나 세상의 벽은 높고 두텁도다. 소가 글을 읽으려 한다고 비웃으시는 것이옵니까? 아니다. 너는 내가 가르친 제자 중 가장 뛰어나다. 다만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너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방만한 양반들이 오직 가문과 권력으로만 민초들 위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니 이 어찌 공평한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김훈장은 조용히 일어나 호종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다시 오거라.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동이 트기 전 호종이는 서당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걷히지 않았고 나무잎에 맺힌 이슬이 영롱하게 빛났지요. 때마침 김훈장이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래 기다렸느냐? 이리 앉거라. 스승님, 어제 말씀하신 이야기가 무엇이옵니까? 김훈장은 천천히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와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내가 네 나이였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다. 김훈장은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랜 세월에 누렇게 변색되었으나 그 위에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지요. 젊은 시절 양반가의 교수를 사랑했느니라. 스승님께서요? 내게도 젊은 혈기가 있었단다. 허나 나 또한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 여인네는 고관의 여식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어 버렸지. 호종이는 스승의 얼굴에서 지나간 세월의 아픔을 읽었습니다. 이렇듯 세상과 맞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반대다. 나는 호종이 너를 응원한다. 고로 그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내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전달한다. 김훈장은 비단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호종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족보 일부다. 호종아, 나는 너를 내 양자로 삼고 족보에 올렸다. 이 천한 신분의 굴레를 벗겨줄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호종이는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족보를 받았습니다. 스승님, 감히 제가 그런 자격이. 자격이라니? 학문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너는 그 누구보다 배우려 했고 이룰 자격이 있다. 한양에 박진사라는 이가 있다. 중인 출신이지만 학식이 높고 마음이 넓은 양반이다. 이 편지와 족보를 들고 그를 찾아가거라.
한양 말씀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저를 받아주실까요? 네 재능은 이곳에 묻히기엔 너무 아깝다. 신분을 숨기고 과거에 도전하거라. 박진사라면 도와줄 것이야. 호종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스승의 손을 꼭 잡았지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사옵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새벽녘. 호종이는 작은 괴나리 보찜을 메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었지요. 호종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니 몸조심하거라. 그리고 아무리 천출일지라도 하늘 아래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스승님께서 주신 소개장이 있으니 한양에 도착하면 박진사님을 찾겠습니다. 호종이의 아버지는 작은 주머니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얼마 안 되는 여비이지만 굶주릴 때 요긴하게 쓰거라. 내 재능이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김은장은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종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지요.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시문집이다. 한양에서 외롭고 힘들 때 읽어보거라. 스승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김은장은 제자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진정한 학자는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않는 법이니라. 내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호종이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호종이는 한양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지요. 호종이가 한양에 도착한 지 사흘째 스승의 소개로 박진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그는 시장에서 박진사가 부탁한 책을 사들고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한양의 거리는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복잡했습니다. 박진사는 호종에게 친절했습니다. 호종에게 한양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었지요. 한양에서는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입은 작게 열어야 하느니라. 특히 양반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과거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조급해 말거라. 먼저 한양의 물정을 살피고 내 친구들을 소개해주마. 호종이가 시장에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좁은 골목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종이는 잠시 망설이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젊은 여인이 3명의 무례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차림새를 보아하니 건다리가리보다는 뜨내기 유생 선비들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운 분이 어찌 혼자 다니시오? 우리가 호위해 드리겠소. 여인은 단아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깃들어 있었지요. 이 길은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니 물러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앙칼지구려. 더 마음에 드는구려. 내 아랫도리도 앙칼진데 맛이나 한번 보겠소. 호종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이고 포졸나으리, 오늘 별일 없으셨습니까? 호종이의 외침에 무례배들이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틈을 타 호종이는 재빨리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왔지요. 두 사람은 숨이 차도록 달려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님이 아니었으면 험한 꼴을 볼 뻔했어요. 저는 정유화라고 합니다. 최가댁의 친척이지요. 호종이랍니다.
한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서생입니다. 언제 한번 찾아오셔요. 오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정 씨의 맑은 눈빛이 호종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호종이는 꼭 그러하겠다고 약조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호종이는 정 씨의 초대로 최가댁을 방문했습니다. 은희님, 방문해 주셨군요. 저를 따라오셔요. 정 씨는 직접 호종을 마중 나와 최가댁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넓은 마당을 지나자 고풍스러운 사랑채가 나왔습니다. 행랑채에 하인들이 조용히 인사를 올렸고 꽃나무가 늘어선 뜰을 따라 걷다 보니 곧 정갈한 서재에 이르렀지요. 호종이는 이토록 화려한 서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문의 뜻이 깊은 듯하여 이렇게 서재를 구경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마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이신 줄 미처 알지 못했사옵니다. 최가댁은 제 친정의 친척이 되시지요. 제가 과부가 된 후 이곳에 머물고 있답니다. 정 씨는 호종이에게 차를 내오며 그의 학식을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책장에서 시집 한 권을 꺼내 호종에게 건넸지요. 이 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호종이는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그의 해석은 정 씨를 놀라게 했지요. 겉으로는 산수를 노래하는 듯하나 실은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담고 있군요. 놀랍습니다. 단번에 핵심을 짚으셨군요. 학식이 매우 뛰어나군요. 마침 최가댁에서 조카들의 가정교사를 구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호종이는 정 씨의 제안을 단박에 수락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호종이는 최가댁의 가정교사로 채용되어 안채 옆 별당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평생 써본 적 없는 비단 이불과 깨끗한 책상, 그리고 새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호종이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낼 수 있다니.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것일까? 새 도포와 갓을 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거친 굳은 살을 보며 호종은 자신의 출신을 들킬까 불안했습니다. 최가댁의 도령 최철은 둘째로 장난기 가득한 눈빛의 소년이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하자 장난을 치며 집중하지 않았지요. 스승님, 왜 이런 어려운 글을 배워야 하나요? 너무 어렵고 따분해요. 맞아요. 글의 뜻을 단순히 외우는 것은 중노동이나 다를 바 없지요. 하여 그 안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은 일종의 놀이와 흡사하답니다. 호종이는 평범한 교육 방식 대신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글자를 동물과 사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이야기 속에 교훈을 담아 관심을 끌었지요. 최도령은 그런 스승님의 가르침을 재미있어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호종이는 처음으로 하인들이 차려준 정갈한 식사를 받았습니다. 호종이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쥐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허나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생선을 먹다가 그만 가시가 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호종이가 캑캑거리자 하인들이 웃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지요. 고향에서는 이렇게 좋은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만. 이렇게 호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도 자신의 진짜 신분이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이 호종이를 진심으로 스승으로서 따르게 되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지요. 이 시의 표면적 의미는 봄날의 꽃을 노래하는 것이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시에서 숨겨진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정 씨와 호종이는 저녁 무렵 서재에서 만나 시와 학문을 논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책상 위 등불이 그들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이 시간은 두 사람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시를 한 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인가요?
부디 들려주십시오. 창백한 달 아래 불 깨지는 매화여. 침묵 끝에 피어난 마음을 누가 먼저 말해야 옳을는지. 그대여, 시처럼 다가와 주오. 정 씨의 시에는 금지된 사랑에 대한 은밀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종이는 고개를 들어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는 때로 우리가 직접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기도 하지요. 마님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정 씨는 미소로 답했고 호종이는 곧바로 시를 지었습니다. 고요한 등불 아래 비친 그대 눈빛에 말 못할 시름이 스미었으니 봄이 와도 피우지 못할 이 마음. 그댈 향해 고이 간직하리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옵니다. 두 사람은 시를 통해 주고받는 마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호종이는 정 씨의 눈빛에서 그 은근한 마음을 읽었지요. 이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가정교사를 시작하며 호종이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최가댁 막내 도령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 난 후부터 글 공부를 놀이처럼 즐기며 눈에 띄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호종이는 최가댁 장손의 친구인 양반 김선비의 초대를 받아 서재를 방문했습니다. 김선비는 호종이의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문인 모임에 초대했지요. 호종 선생의 시를 읽고 크게 감동받았소. 그런 깊은 감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하오. 과찬이십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비의 서재에는 여러 양반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호종이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 양반이 어려운 경전 구절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다른 이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호종이가 명쾌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놀랍소. 그대의 해석은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명쾌하오. 어디서 수학하셨소? 어떤 스승님을 모셨길래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되었소? 호종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김학봉 훈장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향의 훈장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대단한 스승님을 두셨구려. 나도 시골에나 내려가야겠구려. 호종이는 양반들과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교류가 깊어질수록 신분 발각의 위험도 커졌고 정 씨와의 관계 역시 더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지요. 한여름 밤, 호종이는 책을 덮고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 사랑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바람을 쐬던 그는 무심코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살짝 열린 창문 틈 너머로 은은한 등불빛과 물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안채의 욕실 부근이었습니다. 호종이는 등을 돌리려 했지만 그 틈 사이로 잠시 스쳐 보인 정 씨의 모습의 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목욕방 안쪽은 등불 하나로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고 반쯤 거친 창문 너머로 정 씨의 희미한 형체가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목욕을 마친 듯 정 씨는 머리를 풀고 젖은 수건으로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분명히 노출되지 않았으나 흩어진 머릿결과 매무새 사이로 풍기는 분위기는 호종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지요. 이것은 옳지 않다. 호종이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급히 돌아섰습니다. 호종이는 방으로 돌아와 뜨거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정 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이런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녀는 진짜 양반이고 나는 천안백정 출신이다. 다음 날 아침, 호종이는 평소와 같이 서재에서 정 씨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어색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눈길은 자꾸 아래로 향했고 손은 책장을 넘기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안색이 좋지 않으신 듯합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어젯밤 더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어젯밤 더위를 식히러 한밤에 목욕을 했지요. 정 씨의 말에 호종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책을 들여다보며 표정을 감추었지요. 정 씨는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그리 당황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 책의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정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호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지요. 호종이는 그 시선을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사의 부탁으로 정 씨는 장터에 볼 일이 있어 나섰고 호종이는 길잡이를 자처해 동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히 웃음도 섞었지요. 정 씨의 말에 호종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시선을 돌려 표정을 감추었고 정 씨는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그리 당황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 길이 참 낯설어서요. 정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호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지요. 호종이는 그 시선을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막던 하늘이 급속히 어두워지더니 갑작스러운 폭우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하인들과 따로 떨어진 길목에서 그들은 가까운 집 하나라도 찾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저기, 저 언덕 아래 폐가가 보입니다. 마님, 발 조심하십시오. 이쪽으로 가시지요. 폐가는 오래되었지만 지붕은 멀쩡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내가 희미하게 났고 벽에 세워진 장작더미와 먼지 쌓인 찬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종이는 마른 장작을 골라 불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한쪽 벽을 등에 기대 앉았습니다. 젖은 옷이 등에 들러붙었고 촉촉한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요. 침묵이 길어질 즈음 정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진짜 당신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라면 이미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백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포함한 진짜 이야기 말입니다. 호종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장작불이 희미하게 그의 떨림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그런 호종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치챘어요. 손에 남은 굳은 살, 양반들 앞에서의 조심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눈빛이 평범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종이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허나 정 씨의 눈엔 경멸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히려 따뜻함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렇다면 왜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재능과 인품은 신분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당신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정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고 호종이의 숨결은 그 순간 깊어졌습니다. 저도 당신께 고백할 것이 있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과부입니다. 18배 혼인했고 20해가 되기 전 과부가 되었지요. 저도 이 사회가 씌운 족쇄 속에 갇혀 살아온 몸입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 벽은 세상이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일지도 모르죠. 진정한 마음은 그 벽을 넘게 합니다. 폭풍우가 잦아들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종이와 정 씨는 밤새 서로의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길을 찾아봅시다. 이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 앞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테니까요. 호종이는 최가댁 장손 최상현 선비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지요. 서재 문을 열자 최선비는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호종 선생. 자네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 있네.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는지요? 최선비는 천천히 호종에게 다가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맴돌았지요. 호종 선생, 자네가 백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네. 호종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최선비는 그의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놀라지 말게. 내가 자네를 당장 고발할 생각은 없어. 오히려 제안이 있네. 어떤 제안이십니까? 다음 달에 있을 과거 시험에 나를 대신에 응시해주게. 자네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테니. 호종이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 대리 응시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였지요. 내가 합격하면 자네에게 큰 보상을 하지. 그리고 자네의 비밀도 지켜주겠네. 물론 정 씨와의 관계도 눈 감아주고. 정 씨와의 관계라니 무슨 말씀을? 모든 것을 알고 있네. 천한 백정놈이 양반가의 과부와 눈이 맞았다? 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최선비의 말에 호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폭로하지. 자네는 백정 신분을 속인 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정 씨는 가문의 수치로 낙인 찍혀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 걸세. 호종이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최선비의 협박 분노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즉각 거절하지 못했지요. 내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네.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라네, 백정 선생. 호종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호종이는 정 씨의 거처로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지요. 정 씨는 호종이의 상태를 보고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십니다. 최선비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신분도 우리의 관계도. 호종이는 최선비와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 씨는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지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최선비는 이미 관아의 고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어요. 호종이와 정 씨는 즉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들은 빠르게 행동해야 했지요. 제가 최선비를 만나 시험대리 응시를 수락하는 척하겠습니다. 저는 최선비의 서재에 숨어들어 비리 증거를 찾겠어요. 최선비가 관직 매매와 세금 횡령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호종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 씨의 단호한 눈빛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날 밤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호종이는 최선비를 만나러 갔고 정 씨는 하녀의 도움을 받아 최선비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지요.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관직 매매와 세금 횡령 관련 비리 중자를 찾아냈습니다. 한편
호종은 기지를 발휘해 최선비와의 대화를 길게 끌었습니다. 그는 마치 진지하게 고민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지요. 대리응 씨는 중대한 결정이니 조건을 더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건? 내 놈이 조건을 말할 처지가 되나? 호종이는 최상현의 분노를 자극해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 사이 정 씨는 문서를 품에 안고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지요. 호종이도 적절한 때를 노려 최선비를 따돌리고 정 씨와 합류했습니다. 정 씨와 호종은 폐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최가댁 하인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두 사람을 뒤쫓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최가댁에서는 정 씨의 외출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정 씨의 사촌 오라비인 최선비는 노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 씨를 몰아붙이며 진상을 캐묻던 그는 결국 그녀 입에서 호종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얼굴빛이 싸늘하게 변했지요. 감히 천한 백정이. 그날 밤 박진사는 긴급히 소식을 전해 듣고 호종이와 정 씨를 몰래 숲으로 불러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숲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도착한 마차를 타고 황급히 한양 외곽으로 몸을 피했지요. 한양 외곽에 절로 가거라. 그곳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도록. 하지만 분노한 최선비는 호종이의 백정 신분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호종이는 죄인이 되어 한양 전체에서 수배되는 신세가 되었지요. 정 씨,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 증거로 최상현을 몰아낼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호종이와 정 씨는 한양 외곽에 작은 절에 몸을 숨긴 지 나흘째였습니다. 절의 스님은 박진사의 지인으로 두 사람을 묵묵히 돌봐주었지요. 이른 아침 호종이는 절마당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 씨는 호종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호했지요.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소. 이대로 멀리 떠나야 할까요? 제가 몰래 모아둔 재산이 있어요. 그것으로 멀리 떠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절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종이와 정 씨는 긴장했지만 스님이 데려온 사람은 뜻밖에도 호종이의 스승 김학봉이었지요. 노훈장의 얼굴은 여행의 피로로 지쳐 있었습니다. 호종아, 드디어 찾았구나. 네 소식을 듣고 급히 한양으로 왔다. 스승님,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박진사의 전가를 받았다. 그리고 너에게 전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 왔느니라. 김학봉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호종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고위 관리 박판서가 보낸 것이었지요. 박판서는 내 오랜 벗이다. 그는 네 재능과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만나고 싶어 한다. 또한 최상현의 비리 문서를 조정에 전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며칠 뒤 호종이와 정 씨는 박판서의 관저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판서는 백발이 성성한 품이 있는 인물로 두 사람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였지요. 자네 이야기는 김학봉 선생께 들었네. 비록 출신은 천하나 그 학문과 기계는 결코 뒤지지 않더군. 조정은 지금 썩었고 그 상현이라는 자의 악행은 반드시 밝혀야 하네. 박판서는 은밀히 최상현의 비리가 적힌 문서들을 받아 조정 내 뜻 있는 관원들과 협의하여 탄핵 상소를 올렸고 결국 최상현은 면직되어 그 권세는 뿌리째 뽑히고 말았습니다. 박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호종의 재능을 조정에 알리며 그가 과거를 칠 수 있도록 신분을 감추고 도와주었지요. 그해 봄, 호종이는 박판서의 도움으로 과거 시험장에 입성하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갈고 닦은 학문과 문장이 빛을 발했고 마침내 장원급제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그의 명성이 울려 퍼졌지요. 백정의 아들이 아닌 진정한 선비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과거 급제 소식이 조정에 퍼지고 나서도 호종이는 한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지요. 마을 어귀, 익숙한 들길과 버드나무 아래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고 눈물부터 흘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못난 자식, 드디어 해냈습니다. 호종이는 오래전 마루에 무릎 꿇고 글을 읽던 그 서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김학봉 선생이 앉아 있었지요. 희끗해진 수염 아래 미소를 머금은 채 호종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너도 나를 뛰어넘는 제자가 되었구나. 다 선생님의 가르침 덕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학봉은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의 가을, 호종이는 정씨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으나 따스했고 양가의 인연을 맺는 이들 사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가 기다려 주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 말에 정씨는 미소로 답했고 호종은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호종이와 정씨는 해마다 봄이면 고향 들녘에 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꽃을 보며 거닐었고 가을이면 정씨와 함께 책상머리에 앉아 과거의 시간을 조용히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소란하지 않되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선 글쓰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